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정말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어제 제가 블로그에 올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전 9시만 해도 거의 19,400에서 500달러 선으로 잔잔한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전 11시가 넘어서서 비트코인의 1차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두어 시간쯤 횡보를 하더니 오후 2시가 넘어서 다시 한번 2차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18,200달러 선까지도 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는 추가 하락 없이 어느 정도 횡보를 보이더니 오후 7시 정도쯤에 약간의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오후 한 10시쯤 돼서야 살짝 큰 양봉이 나왔는데 제가 이 차트를 캡처한 시점이 19,110달러 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19,700달러 선까지 갔다가 지금은 19,438달러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지금 일봉을 보시게 되면 요게 어제의 일봉인데 이렇게 한때는 7% 가까이 빠졌던 이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이렇게 다 말아 올리면서 결국에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다시 19K까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뉴욕 증시에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FOMC 결정 앞두고 소폭 상승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다우존스까지 해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이지만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아마 지난주에 연일 하락을 해와서 그래도 월요일에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 빅 이벤트라는 이 FOMC 금리 결정이 앞으로 이틀 남아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요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시장이 소폭이지만 반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닥을 찍으러 갈 것이라는 이런 공포스러운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면 오펜하이머 S&P 500 지수가 저점을 뚫고 3,500포인트까지 추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899니까 거의 3,900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3,5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더 넘게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보면 올해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 섹터들 대표하는 빅테크들이 좀처럼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술주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S&P 500 지수가 6월 저점을 다시 테스트받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6월 저점에는 보시는 것처럼 3,6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이때보다 더 떨어져서 3,500포인트 선까지 밀려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걸 말한 이 오펜하이머 기술 분석가가 추가적으로 그럼에도 증시가 10월 중에는 바닥을 찍은 뒤 연말까지는 강한 상승 랠리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말하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다른 기사에는 더 큰 하락을 예상을 하는데 이걸 보시면 미 투자회사 아직 초기 고통 단계이고 고점 대비 35% 하락장이 올 것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도 보면 한 투자회사의 콜 스미드라는 대표가 고통은 아직 초기에 불과하다. 앞으로의 상황이 평범한 약세장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고점 대비 하락률이 30% 또는 35% 정도에 달하는 베어마켓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같은 약세장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처음 겪는 형식의 문제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에 과잉 반응하는 면이 있고 세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투자회사의 대표도 역시 마지막에는 약간의 희망을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모두 공통적으로 왜 또 뭐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마지막에는 희망을 얘기하는지 그런 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기사를 접할 때는 생각해야 될 점이 있어요. 지금 이 기사에 보았던 인터뷰이들은 투자 관련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포지션에 유리하도록 더 과장해서 말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이 빌 에크먼이 CNBC 인터뷰에 나와서 울먹이면서 공포를 조장해놓고 뒤에서는 쇼스로 먹고 또 주식들을 밑에서 쓸어담는 것을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도 우리는 어느 정도 참고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내 매수 매도의 판단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트코인 전망도 한번 볼게요. 이 비트코인 전망 역시 현재는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보면 비트코인이 18K를 못 지키면 15K까지 하락한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간단히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은 기존 지지 수준인 18,000달러 위에서 거래 중인데 16,000에서 15,000달러까지 내려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선 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18,000달러보다 올라서서 19,000달러까지 좀 회복을 한 상황인데, 지금의 가격대가 무너진다면 이렇게 15,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기사는 더 큰 하락을 점치고 있는데요. 보시면 비트코인 올해 4분기에 최저점인 11,500달러에서 바닥을 칠 것이다 라는 이런 기사가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도 한번 보면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2024년 4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517일에서 547일 전에 바닥을 칠 수 있다며 이는 2022년 4분기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2만 달러 지지선이 너무 약하다며 그 아래로 내려가서 2만 달러가 저항선으로 바뀔 경우 확실한 가격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 다음 지지선은 17,000달러에서 13,900달러가 되겠지만 가장 극단적인 하락 시나리오에는 13,900달러 지지선보다 한참 내려간 11,500달러를 바닥으로 예측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사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 정도 빠진다면 알트들은 진짜 완전 개박살이 난다는 얘기인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격 예측도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지 진짜로 이 가격대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음의 준비만 어느 정도 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의 준비를 하는 이유는 정말 그때가 와서도 내가 내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앞서 기사에서도 뭐 희망들을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진짜 찐 바닥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신고점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 장기 투자자에 관한 기사도 있어서 이걸 또 보여드리면, 닉 에델만이라는 뭐 금융기업 창업자가 장기 투자자들은 크립토 윈터 무시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면 지난 9개월간 있었던 크립토 윈터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충분히 무시할 만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미국 SEC, CFTC, 재무부, 국세청, 금융산업 규제국 연준에서 규칙을 마련 중이고 현재 의회에 50개 이상의 암호화폐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는 매우 건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런 제도화를 거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크립토 윈터를 무시하고 갈 길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기사를 보여드리면,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 투자자의 55%가 암호화폐보다 전통 은행업계를 더 신뢰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미국 투자자의 71%가 암호화폐 투자는 위험하다라고 답을 했고, 또 전체 응답자의 55%가 기관의 규제로 인해 전통 은행을 암호화폐 업계보다 더 신뢰한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직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조금 전에 이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이제서야 뭐 SEC, CFTC, 뭐 재무부, 국세청, 연준에서 이렇게 규제를 만들고 제도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렇게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중의 인식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제도화, 규제화의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길이 확실히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업들이 이 돈 냄새를 맡고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빅테크 같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대중은 그제서야 들어오고 그때부터 인식을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인터넷도 인터넷 자체가 편리한 게 아니라 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만든 여러 서비스들, 뭐 구글 검색이라든지 뭐 네이버 검색, 뭐 넷플릭스, 뭐 영화 예매 등 이렇게 기업이 만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크립토 시장도 기업들이 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인식도 바뀌고, 그러면서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런 폭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장은 어제처럼 금세 또 제자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잡아야지 생각했다가도 또 막상 그 가격이 오면 더 떨어질 것 같은 마음에 더 낮은 가격에 잡겠다고 마음을 바꾸기가 쉬워요. 그래서 타이밍을 재지 말고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목표 시점을 길게 두면 마음 편한 투자도 하면서 결국에는 웃을 수 있는 투자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어제 반등을 했지만 아직 금리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결정 전까지 변동성이 또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그것에 따른 내 투자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 웨이.